테스트 줌은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 사진을 예쁘게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주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 아니죠. 잉여공주입니다. 잉여라 함은 남아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잉여공주가 유사나를 만나 어떤 변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잉여공주는 사실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면 네가 뺄 살이 어딨어 하며 주변에서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는 다이어터 라이터급 대표이기도 하신데요. 정작 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함께한 후 2021년 다이어트 챌린지 팀전 순위권 입상, 2022년 다수의 그룹전을 입상한 화려한 챌린지 수상 경력을 자랑하십니다. UDT 그린라이트 팀 이윤희 실버님의 잉여공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날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난 후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죠.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제가 많이 어둡죠. 항상 검정 옷만 입어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어두운. 전 검정 옷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서 저런 옷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고 입게 되더라고요. 저 속에 살들이 잘 숨어 있거든요. 전 평상시 출근할 때도 아이들 셔틀할 때도 저렇게 옷을 입고 운전하며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점점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검정 옷만으로는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터질 것 같은 볼살, 두꺼우면서도 축 늘어진 팔뚝, 튜브 같은 뱃살, 살 터진 허벅지. 이렇게 내 몸이 불어나는 게 보이고 그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이들에게 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뚱뚱하고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것 마냥 마녀 같은 엄마가 되어 있었죠. 검정 옷으로 숨은 살들을 잘 가려서인지 그냥 얼핏 보기엔 다들 뺄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나만 아는 살, 숨어있는 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살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첫째 아들 친구 엄마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보게 됐는데요. 저건 뭐지?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그 엄마한테 바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 서칭도 하고 유선화와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던 또 다른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같이 다이어트 하자는 얘기에 그 엄마를 믿고 같이 하게 되었죠. 이왕하는 거 독하게 단단히 맘먹고 제대로 해서 딱 한 달만 해보자. 그렇게 하면 혼자 조절하면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정말로 정직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주 중에 1주는 해독을 하고 그 뒤로 한 끼는 일반식을 하면 먹고 싶어질까 봐 3주 세끼 유미를 하면서 헬스장 가서 1시간가량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해독을 하고 나면 좋다 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였는데 3일째 되던 날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한이 오면서 내 몸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3일 만에 포기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3일 만에 간뒀다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았고 팀으로 묶여 있으니 같이 하는 팀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었어요. 내 몸이 좋아지려는 호전 반응이란 얘기를 들었으니 하루만 참아보자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 너무나도 말짱해져서 컨디션이 좋음을 느끼게 되고 무사히 28일을 마치고 나니 짜잔! 첫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순위 6위로 상품까지 받게 되었죠. 처음 4주 동안의 결과가 체중 5.5, 체지방률 7.9, 체지방량 6.2, 내장지방 레벨 4를 감량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감량한 저는 한 달만 하고 때려치자 했던 다이어트를 2기, 3기 쭉쭉 하면서 1기 때 같이 했던 팀이 3기 때 다시 뭉쳐서 다 같이 해독을 했고, 제가 거기서 체지방률 10.2라는 최고 감량을 또 한 번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팀이 20위 안으로 순위에 들어서 또 한 번 상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위한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에게 유산화 다이어트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즐거운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유산화 영화제에 참가해서 2위로 입상도 하고 UDT 장기자랑에 참여해서 회식비도 받게 되었어요. 그 영화제 장기자랑에서 그 영화제와 장기자랑에서 받은 걸로 출산 후 처음 애들 없이 자유롭게 즐거운 여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 한 팀이 되어 시작한 다이어트가 22년엔 그룹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 사진처럼 챌린지 후 소풍과 뒤풀이까지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렇게 즐겁게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여유롭게 유지를 잘하고 있답니다.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잉여공주이자 마녀같이 히스테릭했던 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산화는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족에게도 뚱뚱하고 예민 보스인 마녀 같은 엄마가 아닌 예쁜 엄마가 되어 가족이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가고 아시아 컨벤션, 최근 야구 경기까지 함께 했어요. 죽어도 안 빠졌던 체지방을 걷어내고 체력도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지니 유산화를 제 손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산화 덕분에 정말 공주처럼 이쁜 드레스도 입게 되었고요. 다이어트 챌린지로 유산화를 알게 되었고, 유산화가 주는 모든 것에 함께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팀 문화에 젖어들으면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회사와 보상까지 알게 되면서 이제는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제대로 사업하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의 컨셉인 디즈니인 만큼 월트 디즈니의 명언을 찾아봤는데요. 무언가 시작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처럼 다이어트도 사업도 말하는 건 그만하고 시작해보세요. 절대 안 빠질 것 같던 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삶도 좋은 사람과 좋은 제품을 만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상 잉여공주에서 인어공주가 된 실버 디렉터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알고 보면 무척 잉여 가치가 있는 그녀의 강의 너무 좋았지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마녀 엄마 아니죠? 예쁜 엄마 이윤희 강사님께 사랑 가득 담긴 손아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모셔볼 텐데요. 신데렐라는 밤 12시면 사라지는데요. 여기 낮 12시만 되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를 데리러 가야 하는 보통 엄마, 에데렐라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은 육아를 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아이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다이어트 헤비급 대표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UDT 이리온 팀의 권가은 디렉터님의 유산화로 기적을 만드는 감동의 에데렐라 이야기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에데렐라 권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는 11살 아들, 8살 딸이 있는데요. 2019년 둘째 딸이 4살 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제 딸한테 찾아왔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이 항암 부작용으로 못 먹는 날에는 같이 굶었고 검사로 인해 금식을 해야 되는 날에도 같이 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중 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했습니다.
태어난 후 한두 달 사이에 저의 몸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탈모, 이명, 근육통, 만성피로. 이렇게 저는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는데요. 저는 딸을 집에서 볼 때 시간 맞춰서 금식도 시켜야 됐고 항암약도 시간 맞춰서 먹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23개월 동안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아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살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아픈 거야. 라는 생각에 저는 빨리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디톡스를 해야 되는구나. 효소가 살 빼는데 좋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친한 동생이 해독 3일째인데, 언니, 이거 대박이야. 진짜 신기해. 너무 좋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야, 너는 혼자만 좋은 거 하고 언니한테 말 안 했냐? 얼마야? 그렇게 저는 2020년 9월 해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는 동생이어서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희 집은 외벌이에 병원비에 돈 들어갈 것이 너무 많은데 제 몸에 돈을 쓴다는 것이 마치 사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건강하자라는 마음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독을 하고 신기하게도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집에서도 운동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식단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제가 98kg이었거든요. 5kg 정도 빠지면 사실 티도 안 날 텐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신이 나서 열심히 하다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만 쉴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쉬어볼까 한 게 78kg 지금 이 모습까지 뺐던 살을 다시 87kg까지 잘 찌웁니다. 그 몸으로 저는 미국 글로벌 컨벤션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건강한 돼지였어요. 다 같이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데 저 어때요? 혼자 산모 같지 않아요? 남는 건 사진뿐인데 저는 가서 흑역사를 찍고 왔습니다. 글로벌 컨벤션에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챌린지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인바디 수치로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인바디 수치가 안 나와서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그때 저희 스포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바디에 나온 목표에 성공을 못한 것이지 다이어트 실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바디 수치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는 내가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시면 저 1년 동안 다이어트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결국은 빠지지는 않았죠.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결과로 봤을 때는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모든 챌린지가 끝나는 10월부터 저는 저 혼자서 저만의 나 홀로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챌린지에서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지켜서 절대 굶지 않고 먹기. 점심은 탄단지 골고루 맛있게 먹기.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하기.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때는 마음도 편하게 좀 먹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천천히 빠지고 있는 거야. 실패가 아니야. 천천히 빠져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했습니다. 23년 올해 챌린지가 시작되고 나서 당연히 참가했고요. 제가 나약해질 때를 대비를 해서 팀 다이어트 방에 저 스스로를 포기 못하게 모두에게 꼭 살을 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프 보시면 1년도 안 됐는데 많이 빠졌죠. 다이어트 하면 사람 관계 다 끊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약속 잡고 만나거든요. 다이어트를 내가 하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 생기면 만나세요. 그냥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대신 매일 약속 잡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평소처럼 저는 하던 루틴대로 계속 시간 지켜서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잘 자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단한다고 샐러드만 드시는 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고 힘을 내겠어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저는 막 밥도 맛있게 먹어요. 삼겹살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에요. 저의 다이어트의 성공 과정은 꼭 해내리라는 의지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용기, 즉 저의 자존감이었는데요.
체중이 줄면 체중을 버티던 근육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챌린지 했을 때 자꾸 실패됐던 거였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자책을 했었거든요. 아, 내 몸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이 챌린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속상한 제 마음을 좀 막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음식 말고 제가 먹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서 제가 충분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빼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이어트는 힘든 거니까 짧고 굵게 가자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뚱뚱한 아줌마들은요. 아, 나는 게으르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힘을 낼 수 없는 몸이니까 힘이 안 나서 운동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운동에 목숨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예전에 저처럼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같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인바디 수치가 잘 안 나오면 뭐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제대로 먹었어? 운동 얼마나 했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들 아마 이것부터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힘을 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모두 아시잖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식습관입니다. 유산화 제품을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부터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운동에 그렇게 목숨 안 거셔도 됩니다. 저의 체중의 앞자리가 몇 번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98에서 78, 그 다음에 다시 요요가 와서 87. 자, 지금은 짜잔! 네, 69까지 제가 앞자리를 바꿨습니다. 놀랍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저도 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의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 말만 따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자신감이 막 뿜뿜입니다. 제가 해냈으면 정말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팁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그냥 습관으로 만들자입니다. 먹는 시간 지키기,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먹는 거는 습관이라서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지 잊어버려요. 하나하나 습관으로 만들다 보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다이어트가 이미 몸에 배버려서 그래요. 갑자기 힘들게 막 갑자기 오늘부터 내일부터 막 식단해, 다이어트 해 이렇게 하면 보상 심리 때문에 막 먹고 싶고 막 갑자기 막 안 먹고 싶던 막 닭발도 먹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또 못 먹으니까 우울해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럼 또 스트레스 푼다고 또 나중에 폭발해갖고 먹어요. 그럼 다시 찌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제 팁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1일씩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하루가 쉬우세요? 1년이 쉬우세요? 당연히 하루가 쉽죠. 하루만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초고도 비만, PT 몇백만 원짜리 끊어야 살 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저는 앞자리 한 번 더 바꿀 계획이고요. 다이어트 챌린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현지 스포서님께서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캐스트 모든 분들께서 저를 감시해 주시겠네요. 잘 지켜봐 주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납니다. 네, 우리에겐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유리구두가 있잖아요. 꾸준히 매일매일을 해내다 보면 어느덧 신데렐라처럼 예쁘게 변화되어 있는 내가 거울 속에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저도 한순간에 갑자기 빠지진 않았잖아요. 저도 중간에 포기도 하고 요요도 왔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다이어트 챌린지로 뺐지만 다이어트 챌린지로 안 빠지는 살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다이어터들에게 제가 미리 축하드릴게요. 다이어트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데렐라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유산화라는 유리 구두를 알고 있었네요. 소름입니다. 유산화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정말 최고봉 맞습니다. 알차고 감동까지 있는 강의를 해주신 신데렐라보다 더욱 빛나는 에데렐라 건강한 강사님께 사랑 가득 담긴 손아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저울왕국의 엘사 아니죠.
벨사 공주님이십니다. 꿈이 많은 소녀였던 벨사는 차갑고 황량했던 겨울 같던 삶 속에서 운명같이 유사나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 겨울 왕국보다 훨씬 더 멋진 유사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UDT 플라밍고 팀 박서현 디렉터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겨울왕국 벨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벨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시킬 힘이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늘 꿈을 꾸고 행복은 영원하다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동화 속 주인공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희망을 꿈꾼다는 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움을 극복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산화를 알기 전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늘 꿈꾸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위해 노력하며 좋아하는 일만 하고 본능에 충실한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다 같은 친구였습니다. 음주감은 어디에라도 빠지지 않고 나 혼자 나 잘난 맛에 살던 제가 운명적으로 저의 영혼의 반쪽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장점만을 가지고 태어난 첫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첫째 딸을 출산하기까지 유산이란 아픔과 시련도 있었지만 이겨내고자 하는 힘과 희망을 가지고 늘 그랬듯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와 가족들은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2028년 우리 집 마스코트 똥띵이가 찾아오면서 행복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질투했던 건가요? 100일도 안 되어서 잘 나가던 외국계 디자인 회사의 권고 사직과 부업으로 하고 있던 아동복 사업이 밸런스가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막내 또 왜 이렇게 앉아? 왜 젖은 안 먹어? 졸립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저에게 또 다른 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판정. 그렇게 저의 유방암 흡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 나락이라면 여기일까? 어둡고 벅차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고 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커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우연히 정성을 들여서 전달받은 유산균과 화알버지는 저의 안토병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설사와 부종으로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독감으로 달고 살았습니다. 물론 달고 살았습니다. 유산균과 화알버지는 음식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 중에는 목이 부끄러워지는 부작용으로 화알버지는 먹지 못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수술까지 치료하는 1년이 넘는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때 저의 몸무게는 90kg가 넘었습니다. 암 유방 수술 후 여자로서의 모든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저의 외모적인 변화는 충격이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10개씩 사서 더운 여름에도 어지러워도 가발을 쓰고 저를 감췄습니다. 조금이나마 아프기 전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언니 대신 장려 역할을 하기 바라는 부모님과 죄송합니다. 완벽하고 인생의 이상형인 아내, 예쁜 아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저의 마음은 아파갔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작은 두드림이 찾아왔습니다. 감추고 살아오던 저에게 괜찮다고, 멋지다고, 놀자고, 똑똑똑, 서연아, 놀자고 찾아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박서연으로 봐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요. 항암약 장기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유산화 챌린지가 시작됐을 쯤이었습니다. 해독은 바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독소가 쌓여있어서 장케어를 6개월 정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파이버지와 유산균, 헬스팩을 섭취하면서 머리가 나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대머리로만 살 줄 알았던 제 머리가 조금씩 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볍지 않은 몸, 무거워진 마음으로 작게나마 챌린지를 시작하면 변화될 것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그렇게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장케어 후 설사와 구토가 좋아진 상태에서 호전 반응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해독을 3일, 5일, 7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호전 반응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항암을 다시 하는 기분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항암 투병하는 동안 갖게 된 우울함과 지금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챌린징과는 사실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하고 좌절을 할 뻔했지만 챌린지 기간 동안 유리팀 안의 톡방에서 응원과 격려가 또 한 번의 챌린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노력에 박수를 쳐주며 매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챌린지를 꾸준히 참여하는 날 그룹전 1위라는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함께 꾸준히 이겨낸 챌린지의 결과인 거지요. 이때 저의 몸무게는 60kg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후 살이 빠지는 챌린지가 아닌 꾸준히 저만의 루틴이 생겨 2022년에도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달라진 모습에 함께하라는 저의 지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저희 언니와 동생들, 동네 엄마들, 시댁까지 달라진 저의 모습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는 데는 제가 암화였던 1년간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엄마로서, 여자로서 진정한 건강한 삶을 보여줘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의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언니와 B형 간염 보균자, 만성 기차인지 성향 여동생, 얼굴만 알고 친하지 않았던 어린이 엄마들, 가까운 듯먼 시댁 형님까지 챌린지를 1년간 진행하면서 함께 치팅데이 파티도 하고 제주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살이 빠지는 옷들을 서로 기부도 했어요. 챌린지를 통해 건강도 미모도 챙겼을 뿐 아니라 저와 관계가 깊어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커졌습니다. 커진 신뢰도와 믿음으로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함께 미국 여행도 다녀오고 본사 시스템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어느 순간 제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만의 챌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도전한 재미가 있던 챌린지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졌는데 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서 건강과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정성 있고 꾸준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제일 잘하고 진정성 있게 꾸준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네. 그 방법이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와 인스타그램 활동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저의 매일매일 챌린지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카카오톡에서는 결과적인 모습과 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 매일 데이 1, 데이 28일까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있는 그대로의 변화와 꾸준히 노력함을 남겼습니다. 저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많이 날씬하지도 모델처럼 이쁘지도 않았지만 제가 전달하고 달라진다는 메시지와 즐거움을 보여주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매일 28일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그런 꾸준한 저의 PDA를 본 인친이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를 믿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DM을 보내고 해독과 챌린지를 도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00팔로우가 되지 않았던 저는 잠깐 사이에 1000명이 넘는 팔로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전에 제가 잠깐 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인스타 속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행동들인데요. 아이와 함께 어딘가를 운동하러 가는 길, 운동하는 중에 아이와 춤추기, 그냥 같이 운동을 하는 거, 이게 함께하는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걸 인스타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었죠.
두 번째, 이 인스타 속에서의 저의 행동과 이미지를 그대로 주변에게 보여주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9시에 아이들을 이쁘게 꾸미고 등원시키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늘 즐겁게 하원하고 같이 운동하고 노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저를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건강하게 삶을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제 삶 속에서 또 함께 시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만약 함께 챌린지한 사람이 없어 외롭고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3년 동안의 챌린지를 하면서 꾸준히 건강한 나, 자기 발랄한 나, 엄마로서의 나를 모습을 위해 루틴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찾아보았을 때 다이어트 챌린지가 미션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저의 일상이고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개월 뒤면 암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또 6개월 안에 하반기 어워즈 서밋을 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남아있는 6개월 동안 건강과 사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려 합니다. 6개월 뒤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골드가 되어서 레디고 골드를 외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디즈니 만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캐스트 UDT 셀사 박소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산화를 만났으니 유산화를 만나기 전으로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강사님 덕분에 우리들의 6개월 후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가슴 설레는 희망의 강의를 해주신 뺄사 박서영 강사님께 사랑 가득 담긴 손아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모투 누이의 족장 따님 모아나의 항해를 돕는 마우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디즈니 영화 모아나를 보신 분 계실까요? 모아나가 마우이를 만나고 역경 끝에 자신을 찾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챌린지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다이어트 코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나 파트너를 만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챌린지를 풀어낸 마우이의 이야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UDT 이룬다 팀의 김은하 실버 디렉터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트 UDT 마우이 김은하입니다. 저는 올해 저는 올해 비즈니스 5년 차인데요. 3년 차 되던 21년 코로나를 만나 사업이 주춤할 때 다이어트 챌린지에 사활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챌린지에서는 저 혼자만의 참여였습니다. 제 몸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 나를 보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첫 해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지만 첫 해는 이렇게 매월 다이어트 티셔츠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모으는 재미를 느끼며 그 티셔츠를 유니폼처럼 번갈아 입고 체육공원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의 다이어트를 하고다가 모든 열심히 하는 동네 언니를 체육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진즉에 이 언니와 유산화를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요. 평소 자기관리를 잘하던 언니는 마침 코로나를 맞아 확진자 유행에 닿게 살을 모아두셨고 식단이나 운동의 지식이 많은 언니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운동장을 걷고 뛰는 부분은 같았기에 운동장을 같이 돌며 아이들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유산화 다이어트도 전했는데요. 처음부터 그 언니가 유산화 다이어트에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짬짬이 어필하면 틈틈이 거절당하면서 저 혼자만의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던 그때 언니가 저희 딸아이와 언니네 딸아이를 함께 데리고 수영장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제가 무심코 아이편에 유산화 샴푸를 보냈습니다. 그 샴푸를 보고 이거 수영장 가지고 다니기 사이즈도 좋고 샴푸 마개가 펌프가 아니던 것에 호감을 느끼셔서 구매를 요청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첫 구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주변에 지금 샴푸 하나
유산이 멀지 않아 구매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훗날 든든한 파트너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체육공원 함께 도는 횟수가 많아지고 잦아질수록 제품도 뉴트리밀, 화이버지, 헬스팩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품이 확장되면서 다이어트 패키지도 구매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21년 10월, 11월 이렇게 연속으로 2달을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기간 내내 적극적인 자세와 높은 참여도로 단톡방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고 본인도 좋은 결과로 챌린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챌린지가 끝나고 다이어트 방에 있었던 분들과 김태희 스폰서님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회사 책자를 보여준다거나 보상을 전달하진 않았어요. 다이어트 단톡방에서 활약을 감사드리고 평소 자기관리 잘하시는 비법도 묻고 친근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속에서 유산화의 문화 그리고 UT의 문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드러운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달간의 챌린지를 열심히 했던 저희는 다이어트 기념으로 셀프 촬영도 했는데요. 이때 아직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아기 근육과 조금 덜 입은 사진은 동네 어머니들한테 꽤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년 챌린지 시기가 되자다 평소 저희가 함께 운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분들 중에 우리와 함께 다이어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기셨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른다 팀장님께서 정식으로 회사 소개와 보상 플랜을 소개해 주셨고요. 핵심을 바로 알아듣으시는 이분은 평소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다른 지인 2명에게 챌린지를 소개하셔서 PPPS 달성하시고 그 파트너분들도 연이어 PPPS나 PPS를 달성하시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의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22년부터 이제 1명, 2명이 아닌 팀을 이뤄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만난 지인들이 유산화 안에서 사업자로 혹은 꾸준한 소비자가 되기까지 저희는 온 오프라인에서 각기 다르게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온라인상에서는 UDT 단톡방을 통한 공동 육아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UDT 팀 안에서는 다이어트 챌린지 구매가 끝나면 수팀들이 연합으로 팀을 짜는데요. 제 기억에 가장 많았을 때는 90여 명 이상,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팀을 분가시키고 나서도 60명 이내 챌린지 인원을 소집해서 다이어트 톡방을 먼저 만들고 디렉터 이상 파워 리더스 분들이 스텝으로 자청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고 주간 단위로 재미난 이벤트도 진행하고 챌린지가 끝나면 열심히 하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혹은 소극적인 사업자분들이 다이어트 톡에 등장하면 누구의 파트너, 소비자를 따지지 않고 모두의 파트너, 모두의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호응, 지대한 관심, 무한한 격려로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렸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적극적인 분위기일수록 순위와 수치가 좋아지셨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팀 단위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끼리 으쌰으쌰 중요하겠죠. 저희는 매주 홈미팅의 성격으로 저희 집에 모여서 주간 단위로 인바디를 측정했습니다. 수치를 같이 보면서 주간의 변화를 체크하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 살짝 하고요. 함께 밥정을 나눴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웬 밥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정에서 차려내는 저의 식단은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온갖 야채를 썰어 넣은 막기, 뉴트리밀 활용한 와플, 편백찜, 해초면 콩국수, 두부 유부 등 준비해서 먹었는데요. 사진에서도 푸릇함과 건강한 맛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희 정기 모임은 바로 오늘 수요일인데요. 손을 보태주시는 덕분에 오늘 점심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소소소한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요. 다이어트 기념 촬영에서 저희가 재미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한 번 더. 저희는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단체티도 맞춰 있고 다이어트 사진 함께 찍으면서 비포 애프터 변화한 눈바디도 서로 응원해주고 앞으로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열심히 다이어트해야 되는 이와 에너지도 모았습니다. 날이 좋을 때면 인근의 행주산성에 산행도 가고 한강으로 산보도 가면서 체력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모임은 점점 확장되어서 올해 초에는 동네 카페에서 스폰서님 모시고 영양 강의를 했는데요. 1시간을 훌쩍 넘긴 영양 강의는 집중도 있게 전달되었었고 강의 후에는 개별적으로 애프터도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에 초대되었던 분들은 영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간다는 피드백을 주셨고요. 네트워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돌아가셨음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영양 강의 이후로 3연속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저희 이번 회차에 3연속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의 당일 그냥 가벼운 질문하셨던 분은 이번 방학에 따님과 디톡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난 저는 21년 첫 챌린지 참여했을 때 당시 디렉터였는데요. 작년이죠. 22년 2월 브론즈 디렉터로 승급했었고 같은 해 6월 실버 디렉터로 승급해서 작년 미국 컨벤션 무대 그리고 얼마 전 아시아 컨벤션에서도 승급 축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처음에 그 샴푸 주문하셨던 그분 한번 소환해 볼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짜잔. 네, 22년 가입과 동시에 꾸준한 성장하셔서 퓨처 빌더 달성하셨고, 그래서 그룹과 어워즈 나잇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현재 팀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 담당하고 시스템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하반기 파트너분은 퓨처 어치버, 저는 골드라는 또 다른 목표를 두고 함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모아나에서는 항해를 알려달라는 모아나에게 바다 길잡이가 되는 법을 알려준 마우이가 섬으로 돌아가 많은 부족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온 모아나를 흐뭇하게 맴도는 영상이 흥겨운 노래와 함께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다이어트 챌린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 항해를 할 수 있는 바다 길잡이를 키워내는 모습이 오늘 줌에 참여하신 캐스트 식구분들의 모습이길 바라며 유사나 마우이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망원동의 마오이님. 와, 우리가 바다 길잡이들이었네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한 사업 성장 스토리를 진솔하고 또 친절하게 들려주신 김은아 강사님께 사랑 가득 담긴 손아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마지막 코너.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챌린지의 궁금증을 알려드린 알라딘 아니죠. 알려드린님의 시간입니다. 줌 미팅 전 사전 신청을 통해 다이어트 챌린지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먼저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려드린 속 시원하게 챌린징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우리들의 테일 알려드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챌린지의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린 김태희입니다. 네, 제가 지니처럼 분장을 한다고 했는데 잘 어울리나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제1회에 빛나는 정말 저희가 벌칙복으로 사용했었던 그 티셔츠인데요. 제가 오늘 입네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해 주셨던 많은 질문들 다 답변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먼저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숭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는데 원숭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급한 대로 돈만이를 좀 이렇게 소환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질문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번 질문입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인슐린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인슐린 저항성 및 혈당 스파이크 증상 관련 개선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가, 또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무엇인가 먼저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당이 사용되지 않고 체내, 특히 여러분들 풍만한 그 복부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복부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또 열량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의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또 혈당 스파이크 증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내가 식사 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슐린은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또 급격히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식사 후에 엄청난 졸음을 유발을 한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이런 거 막 내가 당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선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도 이런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있었거든요. 식사만 하면 너무 졸리고 기운이 없고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듦을 계속 제가 이제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왜 그랬냐면 평소에 식습관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 루틴, 운동하는 그 루틴을 여러분들이 계속 잡아가시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챌린지를 시작하시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그 루틴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제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유산균 먹는 시간, 아침에 눈 떠서 유산균 먹는 시간, 화이버즈 먹는 시간,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또 밤에 자기 전에 마그네슘 파우더 먹는 시간까지 다 알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자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챌린지 프로그램 안에서 인바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좀 저녁에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땀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홈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제 얼굴이 후끈후끈 자라오르고 몸에 순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오히려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잡아가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산화의 건강한 이런 식단과 또 충분한 수면 시간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챌린지를 꼭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으로 쉐이크를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으로 쉐이크를 먹으면 너무 배고파서 뭘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저는 이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가짜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은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뇌가 굉장히 똑똑하죠. 문제는 열량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때도 뇌가 배고픔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원인과 증상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점만 잘 알아두신다면 오히려 이 가짜 배고픔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짜 배고픔은 뭘까? 이 가짜 배고픔의 대표적인 속임수는 당입니다. 당. 그러니까 혈중에 당분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배고프다고 또 인식을 해요. 신호를 보내요. 하지만 혈당이 떨어졌다는 의미지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만 이겨낸다면 쌓여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어요. 체내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 몸은 먼저 간이나 이 근육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지방을 태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태우게 되는 지방을 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무시하고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먹고 보자. 그렇게 해서 그걸 드시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은 올라가게 되고요. 지방은 그대로 오히려 쌓여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도 여러분께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남편들이 와이프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옆에 안 오잖아요. 한번 건드렸다가는 얻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분 좋은 일을 좀 찾아서 계속 해보는 거고요. 또 땀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에 항상 저는 저녁 때 그 홈트레이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조금 몸을 덥게 해서 순환을 시킬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숙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자기 위해서 저녁 때 홈트를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저는 기초대사량이 너무 높아서 진짜 저녁 때 쉐이크를 한 번 먹으면 너무 배고파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한 스푼 또는 두 스푼을 더 추가적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이 되고 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제대로 잡혀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 가짜 배고픔은요, 여러분들 걱정과 멀리 사라지게 되고 이 가짜 배고픔은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챌린지를 꼭 루틴을 잡아갈 수 있는 그 기간만큼 꾸준히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너무 배고프면 우리 너무 좋은 제품 있잖아요. 배고픔을 느낄 때 물을 드시는데 그냥 맹물이 난 절대로 먹기 싫다 하시는 분은요. 시원하게 허브티를 요즘 날씨 더우니까 얼음에 타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거든요. 또는 수박맛 미네랄 드링크 있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마시면 좋고요. 또 요즘에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파이버지와 FOS를 약 7g씩 1:1로 섞고 거기에 마그네슘 파우더를 동봉되어 있는 그 나무 스푼으로 한 스푼 그렇게 섞어서 물 500ml에 섞어서 마시게 되면 탄산의 맛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맛도 좋고 포만감이 엄청나서 배가 전혀 고프지 않고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먼 거리 가시기 전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는, 제가 오늘 통영을 가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을 너무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제품을 더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시거나 이 가짜 배고픔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배고픔은 내 몸이 건강해지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 때까지는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갱년기 이후 대략 50대 이후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안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50대 이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어렵죠. 여자의 몸이 출산과 그다음에 임신을 할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오는 시기가 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50대 정도의 대략 50대가 가까이 오시거나 넘으시는 경우는 갱년기가 오고 있거나 겪고 계시거나 이미 폐경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호르몬이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좀처럼 이 몸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진짜 중요한 게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이 내 몸에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50대 이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더 축적하거나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대 이후에 갱년기 분들은요, 바로 챌린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먼저 워밍업 기간을 두시라고 저는 꼭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 워밍업 기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을 하실 때 이 여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유산화에 너무나 좋은 제품이 있죠.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항산화제 있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코키논 30을 추천드립니다. 이 코키논 30은 충분하게, 왜냐하면 50대 이후가 돼서 이 갱년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근육들이 제대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탄력들을 다 잃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마그네슘,
마그넷 칼디 있죠? 마그넷 칼디도 꼭 추가로 좀 메가로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챌린지에 기본 제품만 들어간다든지 바로 2단계를 하게 되시면 절대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또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독 기간을 거쳐서 챌린지에 도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분들 또한 호르몬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 내 몸이 제대로 된 그 호르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루틴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 소개해 주신 분들이 이분이 흔들리고 변화가 없을 때마다 계속 독려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소플라본 플러스 잊으시면 안 돼요. 50대 이후는 반드시 필수로 네,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질까요?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뱃살이 안 빠져요. 다른 데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뱃살은 가장 마지막에 빠집니다. 살이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유산화 챌린지를 도전을 하셔서 정말 루틴대로 잘 가면요. 가장 먼저 여자들이 빠지는 살이 요 올리블리한 뒤에 엠보싱, 이 등 뒤에 있는 살부터 빠지고요. 그 다음에 뱃살이 아주 가장 마지막, 내장 지방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을 조급하게 드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루틴대로 제대로 따라와 주시는데 이 뱃살이 몰랑몰랑해지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에 운동을 정말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이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그 배가 몰랑몰랑해졌을 때 해주시면 이 내장 지방이 집중적으로 빼지게 되는데 그 내장 지방을 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화이버지와 FOS와 마그네슘 파우더를 함께 섞어서 주기적으로 좀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드셔주셨을 때 이상 드셔주셨을 때 이 내장 지방을 네. 태워주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모든 강사님들이 이 화해마에 아주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캐스트 리더님들께 특별히 이 비율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로 제가 다 답변 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캐스트 패밀리 데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저 보시면 많은 질문 다시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모두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모두 캐스트 패밀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와, 다이어트 때문에 갑갑했던 우리 마음을 유산화 화이버지처럼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태희 알려드림 고마워요. 자, 그럼 캐스트라면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되시는 매우 중요한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기본기와 전문성을 다질 수 있는 석세스 코어 교육이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2시부터 한 달에 한 번만 있는 신규 세미나가 본사에서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유산화를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열정과 기회의 자리에 꼭 함께 하세요. 오늘 온라인 줌 미팅에서도 이렇게 캐스트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실제로 모이면 더 대단하겠죠? 6월 30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유산화 최고의 팀 캐스트 패밀리 데이가 천안 소노벨에서 있습니다. 유산화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 캐스트와 함께 명품 팀워크를 직접 확인하세요. 캐스트 챌린지 월드 사전 신청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영화 관람권을 받으시는 행운의 주인공, 짜잔! 축하드립니다. 뷰티풀 김혜영님, 비주얼 장견익님, 그리고 뷰티풀 유금선님 당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DT와 함께한 꿈과 환상이 현실이 되는 시간, 유산화 챌린지 월드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네. 디즈니 속 주인공들이 끝날 때마다 전하던 디즈니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을까요? 유산화 덕분에
100살은 무조건 건강하게 살게 될 100살 공주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명언을 열심히 찾아보았답니다. 세상을 햇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너라는 걸 기억하세요. 캐스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햇살로 가득 채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에도 햇살이 가득하기를 응원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UDT의 스파클팀 허태연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 인사하실 분들은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인사 주시고 줌에 나가시기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멋졌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